오늘 이어서 산정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산정관리는 말 그대로 출산이 되기 전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임신 증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산정관리를 받잖아요. 그럼 임신이 느껴지는 증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확실한 증상은 아니고 인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덧을 한다든지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 임신 반응 검사,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양성으로 나와서 두 줄이 꺼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병원을 내원해서 산정관리를 받겠죠. 그런데 아무리 만약에 좀 무뎌서 못 느낀다 하더라도 또는 느꼈는데 사정상 빨리 못 간다 하더라도 늦어도 언제 안에는 꼭 가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꼭 가야 되는 시기는 20주 이내에는 산정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20주면 여러분 몇 개월이죠?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한다면 5개월 이전에는 산정관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자주 언급을 했었지만 모성간호에서 5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왜? 매독. 인부가 매독에 걸렸을 때 5개월 안에 치료를 하면 태아한테는 영향을 안 주니까 그죠? 그래서 5개월 이전에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말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산정관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됩니까? 하는 거를 누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했다 그랬어요. WHO에서 산정관리 횟수를 정했습니다. 자, 그때 얼마마다 가야 된다고 했다? 초기부터요. 임신 7개월까지는 얼마마다?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8개월, 9개월 때는 좀 더 자주 가야 되겠죠? 태아가 컸을 거니까 한 달에 2번 가고 그리고 9개월 지나서 분만까지는 얼마 간다? 매월 4회를 간다. 매월 4회라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을 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여러분 7개월이라는 거는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한다면 몇 주까지? 28주까지. 그죠? 28주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가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8개월부터니까 32주부터 그 다음에 9개월까지니까 36주까지. 그죠? 그러니까 9개월까지니까 36주까지는 얼마마다 간다? 한 달에 2번 간다. 2주에 한 번 가라는 소리죠. 그리고 분만 때까지는 주 1회를 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집에서 여러분이 많이 언급해서 했었지만은 24주에 갔다 왔어요. 24주에 산정관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은 언제 갈까요? 24주면 6개월이죠. 그럼 언제 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28주에 가는 거죠. 그죠? 4주마다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그 다음에 28주에 갔다 왔어요. 그럼 언제 갈까요? 그 다음부터는 8, 9개월에 해당하는 거니까 2주에 한 번 가서 30주에 가겠죠. 그 다음에 또 32주에 가겠죠. 그 다음에 또 34주에 가겠죠. 그 다음에 36주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6주는 4, 9, 36, 9개월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간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어떻게? 37주, 그 다음에 38주, 그 다음에 39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출산 때까지 방문을 한다는 거. 그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산정관리를 갔을 때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내용이 밑에 쭉 있는 거죠. 자, 산정관리를 가면 첫 번째가 건강력을 조사한다. 자, 건강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생리는 언제부터 했었고 과거에 뭐 현재 또 상과력이라는 건 무슨 수술한 적이 있느냐, 산부인과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뭐 아기 출산한 적이 있느냐, 유산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과거 병력, 뭐 혈압, 당뇨, 심장질환 뭐 이런 거 뭐 있는 거 있느냐, 또는 가족 중에 그런 거 있느냐, 또 임신은 몇 번 했었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진찰하겠죠. 그죠? 진찰. 그럼 이때 진찰은 어떤 거를 꼭 하냐면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진찰 중에서 꼭 하는 거 체중 재겠습니다. 체중 재겠습니다. 자, 체중을 재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뭘 발견하려고? 임신 중독증을 파악하려고. 왜? 임신 중독증이 있으면 부종이 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체중이 늘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정관리를 받으러 가면 매번 반드시 꼭 필수로 하는 거에 뭐가 들어간다? 체중 체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압 재겠습니다. 혈압 재겠습니다. 혈압을 재는 이유도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얘도 임신 중독증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임신 중독증이 있으면 고혈압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혈압 잴 거예요. 혈압 재고 그 다음에 또 소변검사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변검사 하겠습니다. 왜? 소변검사를 하는 이유도 단백뇨가 나타나면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하면은 고혈압 나타나니까 혈압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단백뇨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소변검사하고 부종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체중 측정하고 하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산정관리를 처음에 가면요. 피검사 한다고 돈이 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때 피검사는 어떤 종류들을 합니까? 했을 때 외울 건 없습니다. 빈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이런 거 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보겠다? 매독 검사하겠죠. 왜? 이 매독이 있으면 애기한테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매독을 알아보는 검사는요 피검사를 통해서 하거든. 이 검사 이름 여러분 우리 알잖아. 뭐라고 했어? VD-RL VD-RL 중요하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서만 테스트라고 했었죠. 바서만 테스트 VD-RL 또는 바서만 테스트라는 매독 검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혈액형 알아보겠죠. 엄마 혈액형. 이때 혈액형에서 어떤 거를 또 중점적으로 보겠다? RH-인지. 그죠? 그럼 엄마가 만약에 RH-야. 그럼 엄마가 RH-이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태아가 특히 둘째 태아가 RH 플러스이면 문제를 줄 수 있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태아 저가구증. 그죠? 태아 저가구증. 이거는 엄마가 뭐다? RH 마이너스. 태아는 RH 플러스일 때 심한 엄마 피와 아기 피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황달. 피가 깨어져서 황달이 일어날 수 있는 핵황달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찍을 상황에 따라서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는 절대 찍지 마라. 임신 3개월 안에는 엑스레이를 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임신 3개월에는 찍지 말아요? 임신 3개월에는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도 임신 3개월이라서 엑스레이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개월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태반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임신 3개월이야. 3개월 하면 태아 장기 만들어지는 시기, 태반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또 인부가 풍진에 감염이 되었을 때 태아에게 문제를 줄 수 있는 시기, 3개월 안에 걸리면 큰일 나는 시기, 풍진, 그죠? 풍진 3개월. 그 다음에 또 아기 아동간호에서 모로 반사가 소실되는 시기도 3개월이라고 했죠. 모로 반사, 포옹 반사. 그리고 또 이때 3개월 하면은 목 가누는 시기, 태아가 목을 가누는 시기도 3개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3개월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도록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되는 것도 3개월입니다. 3개월.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신 중에 위험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리얼에 보시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즉시 가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있으면 안 되는 거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임신 중에 우리가 누구나가 하혈을 한다는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누구나가 알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질출혈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임신 초반에 질출혈이 있다면 이거는 유산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질출혈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통. 당연하지 않습니까? 임신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건 이것도 유산의 징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부종이 있는데 부종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 어디에 부종은 있을 수 있냐면 다리가 붓는 건 있을 수 있어. 다리 쪽이 붓는 거는. 그런데 이 부종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다리는 부을 수 있지만은 그 부종이 심각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왔을 때 제일 끄트머리가 어디야? 다리에서 극과 극 제일 끄트머리가 얼굴이겠죠. 얼굴 또는 손가락 이런 데가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부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부종이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부종의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나 손이 부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위험한 거. 임신 중에. 왜? 임신 중독증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병원 가야 돼. 그리고 또 두통이 있을 때요. 두통이 계속 있는 거야. 두통이 있다는 말은 혈압이 올라가고 뇌압이 올라가도 여러분 두통이 있잖아. 그래서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 빨리 가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뇌압이 올라가면 증상 기억나요? 뇌압이 올라갔을 때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지? 구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적인 구토, 뇌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팍 올라가면서 뇌압이 올라가니까 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뇌압이 올라갔을 때 증상 중에서 제가 유두부종이라고 해서 시야가 점점 어떻게 된댔습니까? 막 좁아진다 그랬죠. 그죠? 눈도 침침해지고 압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침침하고 몽롱한 시야 이 세 가지가 뇌압이 올라갔을 때 증상이에요. 뇌압이 올라갔을 때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건 나타나면 병원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오한과 열이 난대요. 그럼 오한과 열이 난다는 말은 임신 중에 뭔가가 감염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균이 들어왔다든지 그죠? 당연히 병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갑자기 흘러나오는 질분비물 이런 게 지금 나왔다면 혹시 양수 같은 거 그죠? 터졌을 때 이런 게 나오면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전부 다 무슨 증상이다? 비정상. 그래서 병원을 빨리 방문해야 되는 위험한 증상이다. 기억하실 거. 그 다음에 미염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미염에서도 임신 초기에 산정 관리를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혈액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중에 보고 싶은 게 뭐였다? 매독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매독 검사 이름 뭐 바서만 테스트 또는 VD-RL 이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매독 검사. 그리고 만약에 매독균이 발견됐어요. 그럼 매독균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호조무사는 조기 치료를 위해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얼마 안에 빨리 치료를 끝내야 된다? 조기 치료라고 하면 5개월 이내에 치료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럼 5개월이라고 하면 주수로 말한다면 얼마예요? 4, 5, 20에서 20주. 그죠? 20주 이내에 치료를 끝내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임신 중독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임신 중독증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3대 증상.
3대 증상은 고혈압 있다 그랬어요. 혈압. 그 다음에 또 단백뇨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종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고혈압, 단백뇨, 부종 이거를 산정 관리 때 혹시 이 사람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를 자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매번 산정 관리를 받으러 갈 때 혈압 있나, 단백뇨 있나, 부종 있나를 봐야 되니까 매번 갈 때마다 뭐를 할까요? 혈압 재야 되겠죠. 혈압 재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단백뇨 있나 봐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소변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종이 있나 보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체중 재보면 되잖아요. 체중. 그죠? 그래서 매번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체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매번 갈 때마다 소변 검사해 봐야 되겠죠. 단백뇨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혈압 측정하겠죠. 기타 뭐 배둘레 같은 것도 재볼 수 있고, 그러니까 복부 청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종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 측정,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체중 측정 세 가지예요. 체중, 혈압, 소변 그 세 가지를 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옷에도 보시면 매번 갈 때마다 체중이나 혈압을 재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말하는 겁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는 뜻이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그러면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보기에서 임신 중에 주의사항으로 뭐 맞는 것은 뭐 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물어볼 때 예로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자주 중요하지만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임신했을 때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임신 말기에는 뭐를 하면 안 될까요? 통목욕 같은 거 안 되겠죠. 임신 말기에 통목욕 하다가 여러분 통목욕 한다고 들어가다가 자빠지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임신 말기에는 통목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히 장거리 여행 같은 것도 좋지 않겠죠. 그죠? 장거리 여행도 좋지 않아.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가 목욕, 통목욕 같은 경우는 6주 정도까지 분만하고 나서도 6주 정도까지는 금지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성관계 같은 경우는 분만 후에 6주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통목욕 같은 경우는 분만하고 나서 4에서 6주 정도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충분하게 뭐를 먹어라? 단백질 같은 거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었어요.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소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태아의 뼈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칼슘이 필요하겠죠. 태아 뼈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뼈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뭐를 붙여야 될까요? 살을 붙여야 되겠지. 그럼 살을 붙이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단백질. 그래서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칼슘 그리고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단백질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다 그랬죠. 임신 말기에 특히 더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동간호할 때 말씀드렸죠. 임신 말기에는 태아가 세상 바깥으로 나갈 때 엄마에게서 뭘 가지고 나간다? 철분을 자기 도시락통에 넣어서 가지고 나간다 그랬죠. 왜? 나가서 당분간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철분을 가지고 나가. 그래서 철분을 애기한테 태아한테 주려면 엄마가 친정 엄마처럼 챙겨주려면 엄마가 철분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야 챙겨주죠. 그래서 임신 말기에 철분을 많이 먹어줘서 태아한테 줘야 돼. 그럼 태아는 나가서 6개월 정도 동안은
엄마한테서 철분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철분을 섭취하면 돼. 근데 철분 도시락통이 6개월 정도 되면 바닥이 난다 그랬죠. 그럼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이가 나면서 뭐가 시작된다? 이유식을 하면 철분을 부족을 막을 수 있으니까. 철분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이유식을 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것만 철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임신 말기에 꼭 뭐가 필요하다? 철분을 복용을 해줘야 아기한테도 간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봐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단백질, 그리고 또 여기 적었던 칼슘 이런 거 필요하고,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거는 뭐다?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임신 말기에 필요한 거는 철분입니다. 철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 좋겠다. 운동이 좋겠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와 산책해줘라. 그리고 다리가 부었대 여러분. 질문해볼까? 다리가 부은 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붓는 거는. 아까 부종 있는 거 안 괜찮댔는데 그건 뭐였지? 어디가 붓는 거였죠? 손가락 또는 얼굴, 눈덩이, 이런 눈두덩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붓는 거는 위험한 거. 그러나 다리가 붓는 거는 있을 수 있어. 그럼 다리가 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올려주죠. 그래서 다리가 여러분도 오래 서 있다 보면 부으면 올려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종이 있을 때도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출혈이 있어도 올려줘요. 그 부위 올려주죠. 그 다음에 염자를 입었어. 여러분 염자라는 거는 삔 거지. 그죠? 인대가 늘어난 거지. 염자를 입었을 때도 그쪽 어떻게 해줄까? 올려줘요. 염자를 입었을 때도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 동상을 입었을 때는 어떡하죠? 동상을 입은 부위도 어떻게 한다? 올려줘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 출혈이 있을 때 그 부위 어떡하죠? 출혈이 있을 때도 상승시켰어. 그 다음에 그쪽 부분이 부종이 있을 때도 어떡한다? 상승시켰어. 그 다음에 그쪽에 인대가 늘어난 거를 염자라고 했는데 염자가 있는 부위도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리에 동상을 입었다면 동상을 입은 다리를 어떻게 한다? 올려줬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골절을 입어가지고 붕대를 감았어요. 석고를 냈어요. 그럼 석고 붕대한 쪽도 그쪽도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올려주죠. 이렇게 다 대부분 올려주는 걸로 할 건데, 자 전부 다 상승시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승 안 시키고 떨구는 거, 그러니까 그 손상 부위를 아래로 내리는 거, 심장보다 내리는 거는 뭐만 있냐면 사교상. 무슨 상처예요? 사교상은 뱀에게 물렸을 때, 뱀에게 물렸을 때만 그 부위를 어떻게 한다? 그 부위를 내려주죠. 왜? 올려주면은 그 뱀에게 물린 독이 심장 쪽으로 들어갈까봐 뱀에게 물린 상처만 내려줬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올렸어. 출혈이 있을 때도, 부었을 때도, 염자를 입었을 때도, 동상 입은 부위도, 석고붕대 할 때도 뭐 전부 다 올리는 거였는데, 뱀에게 물린 상처가 있을 때만 심장보다 내렸었어요. 그죠? 그거 하나 같이 연상하시고요. 그래서 다리가 붓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벼운 걷기라고 했는데 가벼운 걷기의 기준이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20-30분 정도의 운동을 권장한다라고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임신 중에 변비라고 했어요. 변비. 자 질문합니다. 임신 중에 변비가 너무 심해. 그럼 변비가 너무 심하면 병원에 빨리 방문해야 될까요? 병원 안 가도 돼요? 병원 안 가도 되죠. 왜? 변비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임신 중에 변비는 임신 전반에 걸쳐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 아닌 뭐라 그랬어요? 불편감이라고 했어요. 불편감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변비는 왜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자궁의 위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자궁은 방광이 앞에 있고 자궁이 뒤에 있고 자궁 뒤에 뭐가 있으니까 직장이 있으면서 이때 커진 자궁이 어디를 눌러서 그렇다? 직장을 쿡쿡 누르는 거야. 꾹꾹 누르니까 변이 마렵다는 걸 못 느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커진 자궁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 변비가 심해지면 뭐가 될까요? 치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치질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변비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게 기역에서 리을까지, 기역에서 비읍까지, 리을까지 있는 거죠. 기역에서 리을까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도 여러분 기본 간호와 맞물려서 그래도 알아두세요. 변비에는 수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럼 이때 수분을 1000cc 이상 준다면 틀렸어. 1000cc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많이 준다면 하루에 3000cc 정도 수분을 주고, 그리고 변비에는 섬유질이 좋다는 거 누구나 아시잖아요. 이런 거 먹어주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같은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배변 습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규칙적으로, 어저께 우리 했었죠?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때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고 공부만 한다고 여러분 계속 책상에 의자에 앉아있고 이런 거 변비 유발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변비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디귿에 보시면 임신 중에는 관장 같은 거는 그렇게 좋지 않겠다. 관장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이 관장은요, 우리 분만 때 나오겠지만 분만하기 전에 관장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관장을 하는 이유는 쌀까봐, 애기 낳다가 쌀까봐도 있지만 관장을 해서 장을 비우면요, 자궁 수축이 막 잘 돼. 자궁 수축이 막 돼야 태아가 밑으로 착착착착 내려오면서 빨리 분만이 이루어질 거거든. 그럼 그거는 관장은 분만 전에 딱 하는 거지, 임신 중에 관장해서 괜히 자궁 수축이 되면 큰일 나. 자궁은요, 임신 중에는 자꾸 움직이면 안 돼. 자궁 수축이 되면 태아가 위험해. 안에서 편안하게 릴렉스되어 있는 자궁 안에서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궁이 계속 흔들흔들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릴렉스 돼야 되니까 자궁 수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변 연화제 이런 거, 대변 무르게 만드는 약 같은 거, 또 변비약, 이런 미네랄 오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는 자궁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속옷은 뭐 당연히 면으로 된 거 있고 자주 빨아서 입고 이런 복이 나오면 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속옷을 나이롱으로 입을까? 그리고 뭐 자주 안 빨고 뭐 맨날 며칠 입을까? 그런 거 다 봐주실 분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산전의 유방관리라고 있어요. 자, 임신 때요, 유방관리를 해야 돼. 그럼 이때 유방관리라는 거는 왜 할까? 이때 유방관리 왜 하냐면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미리 좀 하는 거죠. 트레이닝을,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방관리라고 했고, 또는 유방보호라는 말로도 쓰겠습니다. 유방보호라는 게 유방을 뭐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트레이닝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임신 후반기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임신 후반기부터 하라. 그런데 임신 후반기라고 하면 보통이요, 7개월 정도 때부터를 임신 후반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초임부라면은 초임부가 뭔데요? 임신을 처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후반기부터 하면 트레이닝이 좀 약할 수 있어. 처음 임신이니까. 그래서 임신 초임부는 조금 일찍부터 트레이닝을 하자는 겁니다. 언제부터? 초임부는 5개월부터 트레이닝을 실시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초임부인 경우는 5개월이지만 초임부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후반기, 한 7개월 말 정도 후반기부터 유방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자, 기억해 보시면 외울 건 없으세요? 읽어봅시다. 하루 2번씩 중성 비누와 물로 닦고요.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단련시키는 거죠. 자극을 자꾸 주는 거죠.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유두에 콜드크림 같은 거 발라줘서 마사지 같은 거 유두에 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브래지어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함몰 유두인 경우는 교정을 하자 그랬죠. 자, 여러분, 함몰 유두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예전에 저희 엄마는 이런 젖꼭지를 눈 감은 젖꼭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눈 감았다 이렇게 표현했던 젖꼭지 있죠. 폭 들어간 거, 이런 젖꼭지를 함몰유두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함몰유두인 상태에서는 애기 젖을 물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때 젖이 나오게 하려면 눈 감은 젖꼭지 눈을 튀어나오게 빼줘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함몰 유두를 교정을 해줘야 돼. 어떤 걸로? 유두 덮개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덮개 같은 걸로 짝짝 잡아 당기는 거야. 잡아 당겨서 요렇게 함몰 유두를 교정을 해서 유두가 어떻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를 언제부터 하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거 하면 늦어서 안 돼요. 이거를 임신 후반기부터 하라. 초임부라면은 5개월부터 이런 거를 교정을 서서히 하라. 그게 유방 관리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태아에 뭐를 만들어야 된댔습니까? 뼈대를 만들어야 된댔죠.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뭐였지? 칼슘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 엄마에게서도 치아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아의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 엄마 쪽으로 친다면 치아 보호를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거죠. 칼슘을. 그리고 만약에 충치가 있다면 임신 전에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8번 외우지 않아도 그냥 수면 잘 취하고 휴식 잘 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입덧이 심한 임산부라 그랬어요. 입덧. 그럼 입덧에는 어떤 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요 옆에 제가 적어 놨거든요. 요거 좀 메모하시겠습니까? 자, 입덧이 심한 인부인 경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9번에 보시면 자리에서 아침에요, 눈을 떠서 일어나기 전에 막 돌아다니고 하기 전에요, 비스킷 같은 마른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요. 이때 비스킷 같은 마른 음식은 약간 퍽퍽한 거요. 좀 탄수화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빵 이런 거요. 또는 뭐 참크래커 같은 거 있죠. 건빵, 참크래커 그런 거 전부 다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음식이 된 게 좋아요. 이거를 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수분 섭취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항상 수분 섭취를 많이 권장한다면은 한 3000cc 정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3000cc 이상을 권장해주고, 그리고 소량식이라고 말했으니까 과식하는 것은 입덧에 좋지 않겠죠. 자, 그 내용을 총정리한 게 요 옆에 보시면 입덧 완화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과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너무 공복인 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공복 상태도 피하고 과식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퍽퍽한, 건조한, 이 말이 약간 퍽퍽한 거 있잖아요. 퍽퍽한 탄수화물 같은 게 좋아요. 마른 음식, 비스킷 같은 게 좋고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기름진 거 안 좋고요. 자극적인 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까 뭐 했죠? 공복 안 좋고 과식 안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은 소량씩 자주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콜라나 따뜻한 우유, 차 이런 거는 도움이 된대요. 제 생각에는 뭐 따뜻한 우유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구토가 심하다면은 구토를 좀 완화시키는 항구토제 이런 거를 복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는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 입덧 너무 심하면 약 같은 것도 주잖아. 입덧 쪽 완화시키는 거, 그런 게 쉽게 말해서 항구토제 성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복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보편적인 입덧 완화법 이런 거 잘 나옵니다.